우리가 어떤 가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기여를 했거나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투자가 되는 거. 근데 그거를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투기지. 집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가구가 2,200만 가구라니까. 두 사람당 한 사람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예. 정의를 위해서. 예?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저런 혜택 따윈 필요 없어. 예. 못 받는 게 바보죠, 뭐. 예,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0일 예,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이야기만 하면 마음은 편해요. 예, 할 게 뭐 토지 찾기가 쉬우니까 계속 그냥 우리 증권 방송에서 뭐 주식 이야기 하듯이 계속 물건만 가지고 떠들으면 되니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예, 근데 뭐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시청자 많은 것도 아니고 근본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돼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그런 근본적인 생각은 안 하고 저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싸게 판다면 무슨 혜택을 준다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 뭐 양떼죠. 사슴이야 사슴, 꽃사슴. 여러분들은 착하고 예, 그냥 열심히 풀만 뜯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예, 꽃사슴이 꽃사슴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런데 하이에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죠? 하이에나는 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뭐 늑대도 멸종됐지만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나만 살면 돼 나만. 그죠? 나만 살면 돼요. 그리고 나부터 먼저 먹으면 되고. 예? 초식동물의 특성이 그거죠. 예. 착하다라는 게 뭐예요? 착하다라는 게. 음? 우리 착한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하면서 책임의식이 높다? 예. 제가 그걸 한 가지 배웠어요. 예. 착한 척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예.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됐다, 내 스스로 나의 오류를 인정할 때 예, 책임감이 생기는데 착한 척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예,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뭐 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약자들이기 때문에 약자들은 뭐예요? 예? 어차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매번 리더 책임이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욕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고 아니 도대체 한미 FTA 때문에 저도 그거는 반대를 했어요 격렬하게. 그거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제하고는 달랐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20년 다 돼가니까 그때가 그립다? 그런 훌륭한 분이 없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음, 부동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기껏 해봤자 맨날 정부에서 분양권 어떻게 주나, 어떻게 우리 지역에 좀 싸게, 좋게, 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돼서 내가 돈을 버나, 예? 굉장히 좀 수동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좋은 대통령이고, 그것이 안 되면 나쁜 대통령이고, 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올랐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올랐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우리 지역에 아니면 내 집에, 내 땅에, 내 마을에 내 노력으로 어떤 그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조금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형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죠. 네, 말이 많은데
태영그룹 SBS 주식 필요하다면 전체 다 내놓을 각오. 연세가 많으신데 참 그만 마음을 비워야죠 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태영그룹이 SBS가 그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SBS를 가지고 있을 때 정치권하고 협상이 되죠. 안 그러면 뭐 언론사라는 거는 또 이게 또 검찰 못지않은 칼제비니까 또 SBS는 또 방송국이잖아요. 분명히 윤석열 정부하고 딜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습이 안 돼.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냐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뽑아놓고 자기네들이 인제 뒤에서 흔들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글쎄요. 저는 SBS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내부적으로. 뭐 겉으로 뭐 드러나지는 않아도 나중에 이제 SBS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보면 알죠. 그리고 결국은 태영도 죽일 겁니다 아마. 정치권이 그 지랄이에요. 사람들이 뇌물을 줄 때는 그 로비를 할 때는 내가 이만큼 로비를 줬으니까 얘네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그 한보죠. 한보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 나한테 돈 받아간 놈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뒤통수 때렸죠 바로. 그리고 뭐죠 성원건설 같은 경우도 성원건설도 그랬죠. 왜 처음에는 권력 집단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 처먹으면 처음에는 해주는 것처럼 해요.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좀 어려워진다, 낌새가 안 좋다, 그러면 얘네들 특성이 무조건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받아먹은 거는 뭐 언제 내가 갖다 두려고 그랬어. 지가 갖다 준 거지. 그거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돈을 갖다 바친 사람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은퇴 후 생활해보니 한 달에 330만 원 택도 없더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퇴 안 해도 330만 원 벌기가 힘든데, 씨. 그래서 재테크니 뭐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휴, 나 참, 이런 새끼들 보면 욕 나와, 욕 나와. 투자하고 연금하고 넣으면, 어떻게 더 해준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요. 은퇴 후에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내 자녀들한테 내가 진짜 겨다닐 때까지 뭐 먹을 거라도 하나 해주고, 아이들 돌봐줄 수 있으면 돌봐주고, 최대한으로 내가 가족들한테 기여하고, 또 가족들이, 그죠? 나를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싸가지 있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돈 뭐 얼마나 있다고 뭐 여기서 연금 넣고 뭐하고 그러면 그 돈이 뭐 330만원씩 뭘 나와. 그리고 어제도 이제 한 사람 상담을 했는데 상담했을 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보람을 느껴요. 그 이제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골치 아픈데 다른 사람 이야기 해줄 때. 우리가 자꾸 돈으로 숫자로 환산해 가지고 그 미래를 갖다가 보장받으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 당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관계죠. 특히 나이 먹고 우리가 늙게 되면 외로워지죠. 외로워지고 또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내 자식이 나한테 뒤통수 치지 않을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돌보미 아줌마가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 그냥 서로 살아있고 얼굴만 봐도 반가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 때 내 노후가 보장되는 거죠. 내가 설사 불의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쫓아와 줄 수 있고, 예.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힘들다고 그러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어떻게 해야 생겨요? 내가 그만큼 또
우리가 품앗이죠. 예, 그만큼 해야지면 되는 거죠. 그만큼 해야지. 예, 사람들한테 항상 내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 내가 10개, 10번 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리턴 해줘도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10번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또 10번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거래죠. 그죠? 예. 그건 거래잖아요. 내가 저 친구한테 10번 술을 샀는데 나 힘들 때 저 친구가 와서 딱 한 번 술을 샀어. 그게 더 고마운 거야. 그죠? 내가 술을 못 살 능력이 됐는데도 와서 한 번을 사는 거죠. 예.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은 지금보다 우리가 이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게 2억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 2억이 돼야 돼? 1억이? 여러분들 곳간에다가 옛날 기준으로 합시다. 곳간에다가 쌀을 잔뜩 싸놨어요. 그럼 1년 후에 그 쌀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작인데 원래는 그 쌀은 더 줄어들어요. 쥐새끼가 갉아먹고 상태도 메롱으로 묵은 쌀이 돼버리니까 가치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부는 예? 미래에는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막 해도 예? 늘어나는 것 같죠. 저축해놓으면 늘어나는 것 같죠.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착각을 해주게 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야 되는데 왜 10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미래의 부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저축한 부는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늘려줘요?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늘려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죠? 가만히 앉는 게 투자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예요.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기여를 했거나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투자가 되는 거. 근데 그거를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투기지. 그러니까 저는 투기를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투기를 해야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지. 투자는 가만히 놔두고 이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데 안전하게 이것도 내 원금을 손실 보지 않고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로 늘어나기를 바란다. 투자? 사기당하기 딱 좋죠. 아, 기존 집 안 팔려. 작년 12월 아파트 입주율 67% 하락.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뭐 당연히 이제 살 사람들이 뭐 별로 없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저도 지금 배가 고파서 우리 또 11시나 10시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아유 큰일 났다. 국토연에서 전국 미분양 10만 가구 땐 취득 양도세 감면 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를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야 이게 현재 트렌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사망이에요? 가만 있어보자. 자, 우리가 가구 수가 아이씨, 이죠? 가구 수가 1,400만 가구예요. 전국이. 1,400만 가구인데, 어,
지금은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예요. 2,200만이요. 2,200만 가구인데 여기 보면은 뭐 나이별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70세 이상이 350만 가구고. 자, 이 통계를 봤을 때 뭐 19세 이하도 있기는 하지만 자, 2,100만 이제 거의 2,200만 가구예요. 2,200만 가구입니다. 2,200만 가구면 우리 두 명당 한 사람씩 집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가구가 2,200만 가구라니까. 두 사람당 한 사람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야, 씨가 한 집에 3명, 4명, 5명 사는 데도 있잖아. 예. 뭐 한 사람이 막 뭐 100만 채씩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즉 2,200만 가구라는 거는 우리가 한 집에 최소한 2명, 3명씩 우리가 아까 같이 원룸에 낑겨서 속된 말로 낑겨서 같이 삽시다. 집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집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을 신규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예요? 내가 오래된 집을 팔거나 나는 생애 최초지만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그죠? 대주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기존 가구가 하여튼 집이 있다가 집을 사는 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어떠한 그 혜택을 막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을 산다. 별거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다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자, 2,200만 가구입니다. 어찌됐든 2,200만 가구면 100년에 그죠? 100년에 우리가 100년에 몇 가구가 공급돼야 돼요? 22만 가구가 공급돼야 돼요. 모든 집들이 100년 기준으로 다시 새로 짓는다라고 했을 때. 예? 그렇잖아요. 몇 년 있다가 짓는 집도 있을 테고 100년 가는 집도 있을 테고 22만 가구가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간 공급되는 가구 수가 신규 가구 수가 지금 2,100이죠. 예. 2,140, 2,170. 그죠? 요즘 30만 가구. 그죠? 3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 정도가 연간 공급되는 가구 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 가구 수를 유지하면서 그죠? 새로 계속 집을 져야 20만 가구나 30만 가구씩 계속 집을 져야 100년 걸린다고 100년. 집들이 이렇게 다 바뀌는데 한 사이클 도는데 지금 30년 40년에 뭐 재건축한다? 안 돼요. 그죠? 예. 이미 우리는 가구 수가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더 이상 집을 더 많이 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뭐 주택 보급률을 늘려야 된다. 집 없는 사람이 많다. 예, 사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죠? 집을 가지고 있으면 페널티가 있는 사람들, 소득이 장애인이거나 내가 영구 임대주택에 살거나 곧 이민 갈 사람이거나 뭐 이러나 저러나 인생 어차피 져줬다라고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택을 보급해요? 방법이 없지. 집을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집을 다 살 수 있다. 다만 뭐냐면 주제에 넘지 않게 강남 8학군을 쳐다보고 어디 역세권을 쳐다보고 뭐 햇빛 들어오는 집을 쳐다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집이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집부터 실질적으로 눈비 피할 수 있는 집은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는데 그러면 집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될 수 있게끔. 그죠? 우리 여자분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옷은 많아. 하지만 입을 옷이 없다. 주택은 많아. 하지만 우리 여자들이 언니들이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집은 없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인데 그럼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항들을 안 하세요. 보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뭐 좋은 일이고,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 짓는다라고 하면 공공이 임대주택 짓는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임대주택 공공은 져야죠. 하지만 민간은 어떤 집을 져야 돼요? 민간은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민간 임대라는 것은 분양이 안 되는 것을 그냥 법적 제도를 통해서 민간 임대라는 명분으로 그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거예요. 분양 안 되는 회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걸로 큰 게 어디예요? 부영이잖아요, 부영.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돼요. 좋은 집을. 네,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부자들이 자꾸 좋은 집으로 가고, 돈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가고, 그 사람들이, 그죠? 헌집을 내놓고, 헌집이어도 뭐 100년 갈 거니까 쓸만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인수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왜 프리미엄 시장,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프리미엄 시장을 없애려면 좋은 집을, 예?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돼요. 비싼 집들을 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85m 제곱, 뭐 60m 제곱, 싸구려 집들, 뭐 임대주택, 아니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니까요. 좋은 집을. 그러면 지금 그래도 쓸만한 집들이 더 싸지는 거예요. 좋은 집이 싸게 나와야 쓸만한 집이 싸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예? 맨날 싸구려 집만 져서 공급하면서 집값을 낮추겠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좋은 집은 더 올라가지. 예? 벤츠가 수입이 안 돼. 맨날 티코만 수입해. 티코만 우리는 만들고 있어. 벤츠는 만들지도 못하게. 그러면 기존의 헌 벤츠 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중고시장에서 계속. 어? 자꾸 좋은 게 나와야 오래된 게 헌 게 싸지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좀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예?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소득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세금으로 해가지고 공적 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새 집을 싸게 공급했어. 새 집을 싸게 샀는데 내가 그러면 그걸 싸게 팔아요? 어떤 미친놈이 비싸게 팔지?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니까 맨날 무슨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프리미엄 안 붙는 것도 프리미엄 붙는다고 떠들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내가 투기하고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 되려면, 아파트가 되려면 그 시장 수준에 맞는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게끔 법제도나 우리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을 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럼 국힘당은 잘하냐? 아이, 국힘당은 기대할 게 없다니까, 걔네들은. 알기도 못 알아듣고 자기 욕심에 가득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의미 없어. 걔네들은 눈치로만 사는 애들이라. 에? 그나마 바뀔 수 있는 채널이 진보당이고 그럼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등신 같은 짓들을 하냐고요. 수준 떨어지는 짓을. 그게 왜 착한 척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치 부동산 사면 뭐 문제가 되는 거 마냥.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다 하잖아. 어? 왜 그거를 자꾸 투기라고 뭐냐고요. 응?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도 집 사서 집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 응? 그럼 집 가치가 어떻게 올라야 돼요? 응? 아니,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지들이 배 아팠는데 집값 떨어지면, 에? 배 아픈 게 풀리는 거지. 그냥 시기심에. 어? 남들 집 사서 부자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국민들이 산 집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내 노후에도 그것이 주택연금이나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를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야 지진 나는 땅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걔네들이야 뭐 잘 져도 무너지는데, 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어차피 뭐 거기서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예, 민주당을 비판해야 돼요. 예, 민주당을 비판해야만이 예,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요. 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늙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어? 아니, 그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씨나 뭐 성추행하고 뭐 그 불륜 사건 가지고 무슨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문제가 되고, 어? 왜요? 고상한 척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원래 쓰레기였으면, 아이, 저 새끼는 저럴 줄 알았어 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만다니까. 근데 본인들이 착한 척 했잖아. 안 그런 척 했잖아. 예?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김건희 아줌마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 왜? 이해가 되잖아. 원래 저런 여자인 것 같았으니까. 놀랍지 않잖아. 이제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예? 가래침을 뱉던 뭘 하던, 사고로 술집 잡부마냥 행동을 해도, 예? 놀랍지가 않잖아요. 예? 어? 왜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이 만약에 저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충격이지. 예?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치 돈에 대해서 초월한 것 마냥 민주당은 좀 지랄 좀 떨지 말라니까. 예? 집 사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니까.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응? 왜 사람들을 집을 사서 돈 벌게 해줘야 되냐면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그죠? 예, 좋은 집에 살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좋은 집에 살면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고, 사람이 행복해지잖아. 행복해지면 일에 대한 능률도 올라가겠죠. 자, 범죄도 줄겠죠. 자, 빌라나 연립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집을, 그죠? 더 좋게 지어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예? 과감하게 집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 사람들의 자살률이나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럼 범죄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어? 안 들어가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동산 유통 혁명가라고 이거 자칭 떠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이제 책을 하여튼 열심히 쓰겠습니다. 써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지금 바뀌었다. 달라져야 된다. 어, 예, 그런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주택 청약 통장이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의문점을 안 가져요? 어? 주택 청약 통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LH에서 하는 거 줄 서는 거잖아요. 어? 거기서부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서 비리를 만드는 거고, 독과점에 대한 비리를 만드는 거고, LH 직원들한테 권리를 주는 거고, 지자체장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어? 어떻게 걔네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에휴, 기대할 걸 기대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억울하다 하지. 원래 잘 받아 처먹은 놈이 더 억울하다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불의한 놈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효도한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뭐 다른 질문이 없어서 예, 여기까지 있고 이 얘기.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지어지는 가구 수를 보면 예, 현재 주택이 왜 100년이 가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전체 가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새로운 집을 부셔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안 부셔지고 지금 30만 채씩 계속 공급이 되니까 지금 2,300가구가 됐잖아요, 집이. 네. 그러면 이 숫자로 계속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년씩 간다는 거죠, 100년씩 집이. 이 설득력이 있었나 말이. 내가 지금 말하고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예. 전국 미분양 10만 가구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분양에 대해서, 예? 그죠?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을 사고 파는 것을 감면해 주겠어요?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어요? 그게 웃긴 거잖아.
경유차를 폐차를 하면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줘요. 그죠? 주는데 웃긴 건 뭐냐면 아니 돈으로 주면 내가 차를 안 살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경유차 왜 차를 사는데 돈을 주냐고. 다른 차로 살 때 돈을 준단 말이야. 예? 이걸 우리 세금으로. 근데 아무도 그 시비를 안 걸어. 제가 이걸 10년 전부터 참내 시비 많이 걸었는데 제 책에도 써 있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현대차 지금 현재 화물차는 현대차밖에 없는데 경유차를 갖다가 폐차를 하면 현대기아차밖에 없으니까 난 현대그룹이니까 난 차 사기 싫다고 이제. 근데 경유차를 사야 폐차 지원금을 주는 거야. 그냥 내가 폐차하면 안 줘. 조기 폐차. 에? 지원금을 내가 차를 살 때 차값의 최대 몇 프로까지 깎아주는. 그럼 누구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 기업한테 마케팅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한테. 지금 미분양이 된 아파트를 살 때, 자, 세금을 들여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잠재된 내가 받을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 양도세를. 그러면, 즉, 내가 기존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하고, 저쪽에 미분양을 새로 살 때, 그죠? 예. 여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대로 하면. 예?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파는 신규 아파트는 팔리겠죠. 정부가 세금을 해서 할인 혜택을 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은 안 팔리죠, 더. 예? 신규만 팔리는 거예요, 신규만.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신규만 팔리는데 신규가 팔리게 하는 그 미끼책이 뭐냐면 이런 이제 정책적인 세금하고 또 금융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데모할까요? 그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냥 혜택을 받는 건 받아야죠. 어떻게 해? 정의를 위해서? 예?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저런 혜택 따윈 필요 없어. 예, 못 받는 게 바보죠, 뭐. 예,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안 팔리는 것도 미분양이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회사 가지고 있는 것도 미분양이나 내가 내 집이 안 팔려서 가지고 있는 거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도와준다니까. 세금은 내가 내는데.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했던 게 언제 한두 번이에요? 저희 이명박 때도 이랬잖아요. 박근혜 때도 이라고. 음. 결국은 뭐 이게 뭐예요? 권력의 줄 잘 선 건설회사들만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모든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유, 괜히 쌀데기 없는 얘기로 또 시간 보냈습니다. 아무튼 예, 정부에서 장기 저리주택 구입 자금이나 뭐 이런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자꾸 나면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미친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집값 더 떨어질 테니까 그거 사라고. 그때 사면 된다고. 자기 집도 못 사는 놈들이 그걸 전문가랍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사지 말까요? 떨어지면 사요? 그 기준이 뭔데? 집값은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현금 우리 현질이죠. 현금으로 사지 않을 거면 내가 대출을 끼는 이상은 뭐예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사는 게 제일 일단 합리적이에요. 이제 그 이상의 집은 내가 능력이 되는 집을 사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도시가 싫어. 나는 이렇게 진짜 정원 딸린 집을 갖고 싶어. 그럼 사면 되지. 능력이 되면. 우리 이제 예, 생계형들은 그런 내 이상적인 거 얘기하면 안 돼. 일단 밥 세끼 먹는 게 먼저지.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는 뭐가 안 좋아서 싫어요. 여기는 뭐가 안 좋아서 싫어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어디가 좋지 않아요. 예. 소위 말해 우리 미식가들 나와서 뭐 음식 시식회 하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처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TV 보고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거고. 예. 그냥 밥 3끼 먹는 거. 예. 생계형은 일단 배고프면 밥 3끼 먹고 이 씨발 라면값 비싸네 신라면. 안 되겠다. 안성탕면 사야지. 예, 이런 고민하면 예?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자꾸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말이야. 예? 내가 그 사람 망했는데 망해서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내가 병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힘들게 집을 찾아줬어요. 찾아서 이제 컨설팅 이제 찾아줬죠. 예, 형님한테 이런 집이 맞을 것 같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노후 문제도 있고 아이들 문제도 있고 엉뚱한 데 돈질 하지 마라. 그 아버지한테 보상받은 거 예? 큰아들이라고 작은아들 안 주고 혼자 다 뺏어가지고 와서 예? 그러니까 제가 권했었던 집은 돈을 벌 수 있는 집이었어요. 가게도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조그만 가게도 할 수 있고 세도 좀 받을 수 있고 3층짜리에 주인 세대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나름대로 이제 뭐 못 사는 동네지만 오히려 이제 못 사는 동네는 이제 그런 게 또 알지게 세 받을 수 있는 코너 각지였기 때문에 집이었는데 그때 20년도 더 된 20년 됐죠. 20년. 예. 그때 돈으로 뭐 한 5억 가까이 받았나? 예. 자기가 맞으라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하도 막 진짜 뭐 진짜 그 사람은 뭐 거의 뭐 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형수 보고 예, 애도 있고 하니까 형수 따로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그 한 5억 돈 받으니까 눈이 돌아가서 무슨 뭐 부자가 된 거 마냥 2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억, 20억 되는 거죠. 집을 리모델링하고 뭐 사가지고 뭐 꾸미고 뭐 예. 돈 벌었다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남자애들 차 사주면 돼요. 예. 그것도 비싼 차. 예, 그럼 애 인생 페인돼요. 예. 비싼 차 공짜로 주면 걔 페인돼요. 야근내면 뭐 바로 팔겠지. 손절 저기 뭐야 손해 보고라도. 어. 그 차 유지하다가 허세에 망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 집도 여러분들이 이자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은 내가 생활과 마음가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세차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지. 네? 타이어 싸구려 낄 수 있어요? 고급차는 또 타이어도 싸구려 팔지도 않아. 씨. 예. 아니 제가 차를 맨날 그 일반 휘발유만 넣다가 차가 그게 큰 거니까 고급 휘발유를 넣었어요. 고급 휘발유를 넣었는데 야 씨발 이게 진짜 내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저는 연비를 꼭 봐요. 차 탈 때 연비를 왜 보냐면 연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자동차 차를 오래 차 운전도 많이 하지만 항상 연비를 보는 게 뭐냐면 그 차 상태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연비가 딱 차이가 나거든. 예, 물론 소리나 느낌도 차이가 있지만 고급 휘발유가 비싸잖아요. 일반 휘발유보다. 이놈의 차가 내 참씨 진짜 연비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일반 휘발유하고 고급 휘발유하고 차이를 딱 넣어보니까 나는 휘발유값 아끼느라고 씨발 고급 휘발유 안 넣었더니 예? 이게 비싼 차가 그게 지랄이야. 예? 와, 참. 난 그 정도 날지 생각지도 못했네. 음? 물론 이제 차가 오래돼가지고 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줄도 있어요. 예, 그 옥탄가가 높아서 옥탄가라고 하나 하여튼 높아서 그게 처음에 좀 이렇게 우리 뭐 볼수 원샷 넣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아 아유 내 수준을 잘 맞춰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전세로 살면 예, 집 장만하기 어렵습니다. 예.
뭐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사람이. 예. 너무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방송 끊어야죠. 예, 끊겠습니다. 괜히 왜 세 분 지금 무슨 생각으로 쳐다보고 계신지 응답이 없어서 응답하라. 아이 참네. 씨. 아니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부르고 저기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